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식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자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증시 3대 지수 선물 또한 낙폭이 확대가 되며 위험 자산군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배경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위협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오늘 아침 현재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징집에 나서고 있으며 전면전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이죠. EU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테러, 제재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모든 EU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내부 소식통이 들리게 되죠.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외무부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오늘 밤 우크라이나를 점령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특수 군사 작전을 승인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지만 우크라이나를 점령은 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믿을 사람들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약 외국에서 간섭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엄포를 내놓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푸틴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치명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 세계는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시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죠. 이 키예프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좀 급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서 암호화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듯한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비단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러시아 미 제재 무력화 위에서 암호화폐 이용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이 기업들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암호화폐 관련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거래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만 러시아는 거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모스크바의 한 신문에서 러시아 루블은 러시아가 미국에 덜 의존하게 만들고 제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 중인 하나인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를 했죠.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러시아와의 거래에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기업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이용하여 제재 회피 전략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채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랜섬웨어 수익의 약 74%에 해당하는 4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러시아와 연관된 법인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었다고 하네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던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면 금지의 기조를 보였던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몇 주 전부터 급격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 큰 그림이었을까요? 또한 중앙은행이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 또한 이를 위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며 중국도 당황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유엔의 중국 대사의 경우는 냉정하고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높아져만 가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운의 기운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지, 또한 과연 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이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도 최근 사업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오늘 소송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 변호사 리플이 승소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네, 리플이 승소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에서 XRP 홀더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이죠. 존 디튼의 경우는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리플사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 존 디튼의 경우는 SEC는 피고인 크리스 라센 이제 리플 공동 설립자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몰랐지만 무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SEC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끝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리스가 전 미국 SEC 정책 담당 전무이사 조세 폴 변호사가 SEC는 리플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다 보도를 하였었죠. 최근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리플사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비공개 문건이 공개가 되며 더욱 리플사 측면으로 기울어졌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 이 리플 XRP의 경우는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들 상승하는 2021년 작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에 상승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다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SEC의 목적은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되죠.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길어봐야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빵형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도 있겠는데 이게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작년이죠.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DApp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리플사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중인데요. 리플사는 XRP를 통해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소송 전에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A를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이 소송이 제기가 되자마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하였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제 리플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드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계륵이 모두 섞인 코인 XRP가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의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죠.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먹고 있음에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텐데요. 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이번 연도 마무리되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 가격의 하락 때문일까요?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3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운의 기온이 가속화되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의 키예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제 전면전이 시작이 되었지만 푸틴은 여전히 영토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시간들이 이어지며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 모두 팔아서 현금화했다가 오를 것 같을 때 사면 개수가 더욱 늘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떨어질 것 같을 때 팔고 오를 것 같을 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방법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서 멋지게 은퇴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린치인데요. 이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을 예상하려다가 돈을 잃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능하고 하루 종일 투자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월가의 트레이더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시장의 가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격의 움직임이 아닌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이 시장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월 초까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양적 긴축에 관한 리스크가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조에 가려 거의 리스크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지적인 상황들이 더욱 빛을 내게 할 뿐이죠. 지난 10월부터 시장을 하락시킨 소식들을 살펴보게 되면 단 하나도 시장의 가치를 건드리는 소식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외부적인 요인이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가격은 하락하지만 가치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매입할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투자는 100m 달리기 게임이 아닙니다. 길게 봐야 하는 마라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